가격 인상을 화장품주 쪽에서 좀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여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도 가격을 한 5% 정도 올렸고,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도 가격을 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화장품주 주가 변동률 보면요. LG생건이 1%, 아모레퍼시픽 11%, 뷰티스킨이 17%, 토니모리 뭐 2, 3%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이게 오늘만 오른 거고 사실은 최고점 대비해서 종가를 바라보면 LG생건이 마이너스 60%,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17%,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주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모레가 그냥 단적인 예로만 10만 5천 원 찍고 일주일 만에 12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OX 한번 들어볼게요. 현 구간에 화장품주 투자 긍정적이다 O,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일단은 이상엽 이사님부터 왜 O를 들어주셨는지 날카롭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추세적으로 흐름도 좋고 실적도 기대가 됐었던 그런 섹터고요. 근데 이제 가격 인상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인그루드랩을 이제 탐방을 갔었었고, 뭐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또 이제 가격 인상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야 이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 인상이 뭐 이렇게 뭐 기업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격을 아주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워낙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격 인상이 많이 인상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 뭐 화장품 그렇다고 화장품을 안 사용한다, 조금만 사용한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강했던 이제 종목이 이제 여기 보면은 마녀공장, 뭐 뷰티 스킨 정도가 이제 매우 강했는데, 기술적으로도 한번 뽑으면 한 2, 3일 쉬고 또 뽑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좀 반등이 이제 매수세가 몰렸고 다른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몰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 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좀 뉴스가 이제 좀 뭐 나오긴 했는데, 화장품을 좀 그래도 아직 좀 봐야 되는 그 이유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일부터 11월인데 그 이제 6년 10개월 만에 11월부터 이제 6거제 전세기가 이제 운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정말 인구가 많은 중국의 지역과 이게 또 연계돼서 이제 더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작년과 대비했을 때도 지금 10월까지 수출도 좋거든요. 그러면 5개월째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한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 실적 좋다고는 했지만 실적 시즌 거의 가서는 미리 고점을 찍거나 실적 발표하면서 고점 찍고 하락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화장품에서도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뭐 전세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 화장품도 그 안에서 갈리잖아요. 갈리죠. 중국 플러스 모멘텀이 있는 그런 화장품주랑 워낙 미국에서 중저가 뭐 인디 브랜드로 잘 파는, 혹은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 그렇게 생각하면은 컨셉을 어디다가 잡고 화장품주의 종목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했었던 것도 이제 LG생활건강과 대표적인 그 시가총액이 큰 두 기업이 중국 쪽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대적인 소외를 받았었고 실적도 좀 부진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이제 이제 지분을 더 늘리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뭐 100개 이상의 나라와 또 이제 또 무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동안 좀 불확실성이 컸었던, 중국에서만 좀 의존도가 컸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함과 동시에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반도체도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화장품 쪽으로도 역시나 선택과 집중, 중국보다는 역시나 뭐 동남아나 일본이나 미국 쪽 비중이 큰 쪽으로 그럼 계속 사실 전 세계 모멘텀은 아예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중국 모멘텀이 없는 원래 장사를 잘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때 화장품을 많이 사더라. 그거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수치로도 최근에 확인되고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좀 민재기 팀장님은 아예 그냥 X를 들어 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이사님도 살짝 언급은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낙폭 과대한 종목을 좀 보는 게 오히려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처럼 시장이 한번 반등을 줄 때는요. 그동안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케이스가 많고 낙폭 과대한 종목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언제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고점에서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또 한번 증시가 잠깐 바닥에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났을 때 그때 또 고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부 올라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들 쪽에서 뭔가 화장품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는지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약간 제가 데이터를 가져갔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객을 풀렸으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 입국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팍팍 좋아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화장품의 수출 금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화장품 수출인데 YOY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과 달리 이제 확실히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은 여기 기초 화장품 쪽인데요. 이 기초 화장품과 함께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쪽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중국 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 밑으로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모레퍼시픽도 힘들었고 LG생활건강도 지금 여전히 좀 힘들고 뭐 이런 브랜드들이 좀 힘들고 있죠.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일본, 미국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그죠? 일본 쪽의 수출 쪽은 보면 어쨌든 이렇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일본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 쪽입니다. 그죠? 확실히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제 오죠. 그렇죠. 화장품 전체에서도 이렇게 분리해 봤을 때 중국보다는 일본보다는 미국 쪽으로 지금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특화된 기업들이 그래서 주가가 최근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화장품 업종으로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니까 지수가 뭐 그렇게 종목별로 차별화됐지 사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최근에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겨우 한번 올랐던 거지. 그래서 뭐 수급도 그렇고 화장품 업종 지수 전체로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별로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요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장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러면 이 코스RX가 아마존 매출이 지금 넘버 원인데 여기 지분 인수를 더 하면 이 아모레퍼시픽의 약점이 보완되는 거 아니야? 북미 쪽으로의 아까 미국 데이터가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미국향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를 훨씬 더 보강을 하면 좋게 되겠죠. 그 부분이 오늘 이제 반영이 되었고 그 중에서 뭐 지난번에 제가 VT의 리들샷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렇죠. 요거도 지금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요 부분이 좀 히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라인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늘 큰 폭으로 좀 뛰어오른 부분이 있는데 뭐 머리 위에 보시면 지난번에 고점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이런 기업들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기업들은 OEM 기업들 있죠. 대신해서 화장품을 좀 만들어주는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장품 업종은 만약에
낙폭 과대들이 움직여 버리면 고점에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에서 뭔가 막축에서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해서 한 템포 조금 쉬면서 다음 조정 파동을 한번 기다리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모멘텀에 해당이 되면서도 낙폭 과대인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나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글로벌 네. 텍스프리. 사업 면세점 환급하는 뭐 그런 쪽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그래도 주가가 위에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살짝 쉬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최근에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후 면세점에서도 환급 그 한도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좀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늘려주면 당연히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오버행 관련된 물량들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7,000원에서 5,000원까지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실적까지 감안하면 지금 퍼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7,000원에서 가격 조정을 한 5,000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120일 이동 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봐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0 오늘 뭐 주가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예. 5,500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한 전고점이 있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 뭐 고점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가격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상엽 이사님도 뭐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뒤에 삼성전자, 반도체, 2차 전지 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럼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소비주 하나. 네, 기업은 빙그레. 빙그레 네, 앵커님은 바나나 우유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네,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리터 바나나 우유가 중국에서는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중국인들이 정말 사랑한다. 또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중국인들이 또 황금 색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이제 바나나 우유가 164억이 팔렸는데 작년에 상반기는 100억밖에 안 팔렸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YO 대비 비교해서도 64%가 증가했구나. 중국에서 메로나도 인기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유독히 바나나 우유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소비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음식료 또 경기방 오늘도 뭐 1.3% 상승했는데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뭐 조정시 53,000원,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49,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빙그레 이렇게 중국 기대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상 두 분도 지금 뭐 저희가 주제를 잡아서 말씀은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요 종목들이나 요 섹터와 요 모멘텀을 노리시진 않으시죠? 솔직히.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해야죠. 저희 뭐 좋다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막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스탠스. 맞죠? 그러니까 현금도 좀 있으면 좋고 좀 관망하면서 뭐 이렇게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요소들, 요인들. 가는 게 별로 일정들. 없으니까 살짝만 여기서 한번 건드려 보자. 약간 요런 개념. 저 풀베팅 아니죠. 풀베팅 아니죠. 풀베팅 아니죠. 민재기 팀장님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